광물이 만들어내는 도시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동기를 만들었으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에서의 광업의 역사는 더 나아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됐죠. 하지만 광업은 안전재해, 환경 파괴 등으로 부메랑이 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데요. 함께 나아갈 산업이 되어야 하기에 광업은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ESG 광업, 지속 가능한 광업이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좀 어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두 기관이 통합이 돼가지고 ESG 광업을 잘 할 수 있는 이 기반 자체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원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광산을 개발한 다음에 폐광 단계에서도 어떤 환경 복구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고 또 환경 복구를 넘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활발하게 지금 펼치고 있고요. 광물 자원 육성, 지원을 넘어 국민 체감형 광희 방지를 통한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안전한 광산 개발 환경을 조성. 광산 안전 시스템 관리와 함께 폐광산 복구를 위해 애쓰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열정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이로운 것도 많은 광산이지만 광산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광산 내 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968년 7월 충남 구봉광산 매몰 사건을 기점으로 강원도 태백시에 광산안전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광산에 대한 재해 예방과 광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광업시설을 검사하거나 구조대 활동 등 광산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광산이라는 게 이제 자연하고 싸우는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준비를 잘해도 계속 이게 변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광산 같은 경우 이제 화약을 많이 쓰거든요. 오늘은 이제 좋았는데 발효하게 되면 또 자연 조건이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늘 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늘 이제 저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의식이 항상 가져야 되고 특히 또 중대재해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분들도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안전의식을 근로자들한테 심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전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죠. 광산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구호대가 광산안전센터를 거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뒤 광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68년 이후로 설립된 이후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광산 구호대 이제 현장에 있는 구호대하고 훈련하면서 광산 구호대 때문에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제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좀 저희 이렇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광산에 편성되어 있는 구호대원들은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오실 때 최대한 이제 사고 났을 때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저희가 배양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낯선 장비들이 공간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요. 이 장비들은 바로 광산 안에서 사고가 날 때 사용되는 구호용품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무게로 생각보다 되게 좀 무거울 것 같은데요? 무거운데요? 바로 뒤쪽에 공기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결을 하시고 연결하고 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공기 호흡기를 어깨에 매본 김에 사용까지 도전해 보는데요. 네, 생각보다 좀 시원하시죠? 좋은데요? 네. 확인하고 있으면 21시간 동안 버틸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산 내에서 발생되는 사고 중 하나로는 바로 돌더미에 깔리는 사고입니다. 일정한 틈이 있으면 그 공간에 이 백을 넣어주고 저희가 에어를 불어넣어서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보시기엔 백이 굉장히 작은데 요거 같은 경우도 12톤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큰 이 조그만 팩 안에 12톤까지 들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봤던 유압 콤비 절단기 등 다양한 구조 장비를 통해 최근 화제가 된 경북 봉화 인근 광산에서 구조대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바로 한 달 전에 이제 경북 봉화에서 재해가 발생을 해서 고립자 2분이 한 열흘 만에 구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24시간 교대로 해서 현장에서 이제 구조 지원을 했고 그 사고가 다행히도 극적으로 2분 다 생안에 오셔갖고 상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손깍지를 꼈을 때는 손꿈치가 최대한 타격이 광산 내 재해자는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2회 자리마비가 실시. 심폐소생술 교육은 가장 기초가 되지만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인데요. 광산 현장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죠. 저희가 실제로 광산 안전에 대해서 지금 무감하게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알려드리고 저희가 이런 안전 수칙 또는 이런 심폐소생술 같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광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안전 교육뿐 아니라 광산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도 진행 중입니다. 이건 왜 입으신 거예요? 저희가 체험을 할 때 조금 더 실감나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험한 상황에 진동이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조끼입니다. 이거 그런 큰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위험한 현장에서 뭐 볼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진동들을 같이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동작을 재활 최근에는 광산 안전 교육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광산 재해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VR 교육을 추가했습니다. 점화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폭격도 적으니 경험하지 못했던 광산 재해 사고를 가상 공간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일단 대피거리도 이 VR상으로는 너무 짧아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굴곡갱도에서는 50m 이상, 직선갱도에서 100m 이상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작업에 귀찮다고 멀리 가지 않은 대피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발파를 실시를 했죠. 그 부분이 또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VR 콘텐츠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지 못하면은 이 현장을 알 수가 없는데 가상으로서 이게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요. 일단은 뭐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직접 실제에서는 체험할 수 없으니까 가상으로 체험함으로써 경각심을 좀 더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광산 안전센터에서 안전교육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은데요. 글로만 읽었던 안전교육이 아닌 실감나고 꼭 필요한 교육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안전체험버스가 큰 한몫을 했죠. 시간상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 달리는 안전체험버스. 다양한 장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체험. 제작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는데요. 아프진 않으신가요?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딪혔을 때까지 이게 부딪힌 게 맞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이 좁은 안전체험 버스 안에서도 안전교육을 실감나게 체험하는 가상현실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까 체험하셨던 안전보호구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재해 사례, 재해에 대한 간접 체험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느끼고 계시는 걸로, 그리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넘어서 이제는 재해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이 광산은 최근 디지털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혁신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광산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다는데요. 거의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여기 뭐 어디나 현장에 답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현장을 계속 이제 돌아다니고요. 거기 문제점들을 또 파악을 하고 뭐 해결도 하고 해줘야 되니까 현장을 주로 많이 다닙니다. 이래야 이제 또 안전도 점검 계속 하시는 거죠? 네네. 또 현장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도 이제 체크도 하고 뭐 저희가 또 개선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무인 트럭 운반 시스템. 광산 내에 사람 없이 혼자 움직이며 자동으로 돌을 퍼다 나르죠. 채광 쪽에 업무를 더 스마트하게 이제 운영을 하자 해가지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인 운반 시스템입니다. 갱 내에서 채광한 원석을 갱 바깥으로 무인 트럭으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무인으로 트럭이 제품을 실어서 갱 외에다가 운반을 하고 하차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스마트 마이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성이 커지는 광물 자원 자급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실제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 안전성도 보장되는데요.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CCTV와 장비 컨트롤 기능 등 다양한 원격 제어를 통해 움직이는 무인 트럭이 바로 스마트 마이닝인데요. 광업이 처한 인력난과 환경, 안전 문제, 고비용을 극복하기 위해선 스마트 마이닝이 해답책으로 보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저희가 사람이 이제 들어올 수 없게끔 차단 시설을 설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알게 모르게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갑작스레 이제 긴급 정지되는 상황.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제가 직접 다 들어가서 일일이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직접 운전하지 않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화면을 보면서 한다는 거, 이제 그런 편안한 장점은 있긴 한데, 그래도 안전이라는 거, 네,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 어떤 정량적인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꾸준하게 그 생산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사람을 이제 덜 쓰게 되고 생산성도 효율적으로 이제 좀 바뀌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좋은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는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성심미니필드에서 이런 장비 도입회가 많은 신경을 썼고 하나의 모범 케이스 돼가지고 다른 광산에 다 퍼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거든요, 광산. 산업 성장 동력인 광물 자원의 수급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두어 선택한 스마트 마이닝 시스템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자부하는데요. 엄청 잘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한국 1호입니다. 여기서 국내 광산에 무인 운반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용 공도를 개설해가지고 한 건 처음이었고 저도 되게 뿌듯합니다. 광산별로 수준 평가를 해서 어떤 광산은 어떤 쪽에 어떤 공정 분야에 그런 스마트화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내년에는 수준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폐광산으로 인한 도시의 쇠락뿐 아니라 암석 내부에 있는 중금속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로 인해 숲과 지표면은 심각하게 훼손되죠. 과거에 강산 개발이 한창일 때 그 태백시에는 그 정화되지 않은 오염된 물인 그 강산 배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돼서 하천이 적화 현상이나 그 백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천은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죽은 하천으로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그 피해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그 환경 그 피해 방지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으면은 천문학적인 환경 보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보건 비용 이래서 강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해란 광산 개발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오염시켜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일컫는데요. 광해 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광산으로 인한 피해, 즉 자연 환경 훼손을 복구하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광해 방지 사업에 박차를 가했죠. 광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는 산림 훼손이 3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그렇기에 지속 가능한 산림 복구 사업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폐광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탄소 저감 실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5,500개의 휴폐광산이 존재하고 있으며 3,300개의 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단은 현재 이 중에서 약 20%의 광해 방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까지 매년 약 1,0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30%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산으로 발생된 피해 중 또 다른 하나, 수질 오염 또한 심각합니다. 1954년부터 40년간 석탄 생산지로 전성기를 누렸던 강원도 함태 탄광. 폐광된 지 오랜 해가 지났지만 끊임없이 물이 흐르고 있다는데요. 바로 중금속 등이 포함된 광산 배수가 나오는 겁니다. 광산 배수란 광산에서 배출된 중금속의 산화에 의해 만들어진 산성수인데요. 환경 오염의 주 원인인 광산 배수는 마을 하천을 흐르기 전 수질 정화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붉은색을 띠는 물은 약품 처리 과정과 침전 모래를 이용한 여과를 거친 후 깨끗한 상태로 마침내 인근 하천에 흐르게 되죠. 청정지역 기준치보다 엄청 상회하게, 예를 들어서 철분 같은 경우는 2ppm을 이하로 내보내게 돼 있는데 0.01ppm으로 내보내고, 망간 같은 경우도 기준치보다 하해가지고 0.소수점 아래로 다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폐광된 태백 연화광산 인근 마을에 들어선 수질 정화 시설. 중금속이 포함된 광산 배수는 마을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광해 방지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수질 정화 시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천에는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가 헤엄칠 정도라는데요. 정화 시설을 만들기 전에는 하천이 완전히 오염이 돼가지고 그 돌들이 완전 파랗게 뗐어요. 철분에 저기 노출돼가지고 파랗고 물고기들이 또 기형이 막 생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 하천에 1급수에 사는 고기들이 다 살아요. 딱딱한 수질 정화 시설과는 달리 마을 주민과 함께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됐는데요. 시설을 주민들이 보다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개방했으며 여러 꽃을 심어 아름답게 꾸몄죠. 인근 마을 주민들도 수질 정화 시설 겸 쉼터를 무척 반기는 입장입니다. 아침 저녁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제 외집 분들 또한 동네 분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태백시에서는 아주 명소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상당히 만족을 느끼고. 이렇게 전국 폐휴광산에서 발견한 광해의 약 22%가 복구됐으며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광산에 대해서도 광해 방지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환경 피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인 거죠. 가행강산의 광해방지 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광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광해방지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약 1,400톤의 이산화탄소 상쇄 효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엔 약 5,000개가 넘는 폐휴광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업. 따라온 피해를 복원하기 위한 광해 방지 사업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되고 있는 중이죠. 강원도 태백시. 광산이 많았던 이 도시는 과거와는 180도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도시 재생 사업, 에코잡 시티를 세우기 위한 공사가 한창인 건데요. 태백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이제 하나만 있는 경제기반형입니다. 이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쇠퇴된 항만이나 역세권 주변에 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태백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석탄 폐광을 앞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게 되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폐광을 이용해 녹색 도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시 재생 사업인데요. 한때 부흥을 누렸던 광산 마을은 폐광 후 활기를 잃어가며 마을은 황폐해졌습니다. 버려진 공간을 이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도시 재생을 진행 중입니다. 지역에 이제 강아지들이 돌아다닐 때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하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번화가였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곳 중에 또 한 곳이었습니다. (2018년) 에코잡 시티 태백 사업이 선정되고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품었다는데요.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들을 담아 성공적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휴부지에 저온성 딸기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광업소 폐시설을 활용한 테마공원 등 다양한 조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죠. 작년에 이제 주민협의체라고 에코잡 시티 태백 주민협의체라고 이제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이 협의체에서 야 도대체 스마트팜이 뭔데?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고 그러면 직접 가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행정에서 예산을 대줘서 전세 버스를 얻어가지고 충북 옥천 실제 넥스트온에서 운영하는 딸기를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석탄 광산이 빠진 자리를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팜이 채우면서 도시의 색깔을 바꾸는 사업. 사람들에게 많은 설레임을 주고 있는데요. 태백이 과연 어떤 도시가 되길 희망할까요? 장성이라는 곳이 더 이상 인구가 이제 감소되지 않고 이 사업을 통해서 유지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고 그 행복함을 통해 가지고 장성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라는 얘기는 과거의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했던 일자리에서 친환경적이거나 신재생을 통한 일자리, 자업을 만드는 그런 도시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백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 그래서 다른 여타 도시하고는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배광 지역에서 신재생 혹은 탄소 중립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변모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도시와 자연이 함께 성장하는 광해 방지 기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사업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는 지금.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I want to get higher.